조수석에 앉아 있습니다. 운전석에는 26살 김대리가 앉아 있습니다. 저는 옆에서 내비게이션을 보며 말합니다. 다음 사거리에서 좌회전하시면 됩니다. 김대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회색 유니폼 가슴팍에는 보조기사 강민준이라고 적힌 명찰이 달려 있습니다. 공항 라운지 앞에 차가 섭니다. 손님이 탑니다. 정장을 입은 50대 남자입니다. 낯익은 얼굴입니다. 저는 고개를 숙입니다. 김대리가 인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 손님은 예전에 제가 모셨던 분입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최고급 사양 버스 뒷좌석에 앉으셨던 분입니다. 지금은 저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차가 출발합니다. 저는 창밖을 봅니다. 이제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말해보려 합니다. 저는 28살에 스타크래프트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1998년이었습니다. 그 회사는 국내에서 가장 고급 전세버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었습니다. 일반 관광버스가 아니었습니다. 재벌 총수, 대기업 임원, 정부 고위직만 태우는 프리미엄 서비스였습니다. 처음에는 28인승 소형 버스부터 시작했습니다. 중견 기업 임원들을 모셨습니다. 회사는 철저했습니다. 기사들에게 서비스 교육을 시켰습니다. 정장 착용은 필수였습니다. 넥타이를 매고 구두를 신었습니다. 영어 회화 수업도 들어야 했습니다. 외국인 고객을 대비한 것이었습니다. 승객과 대화할 때는 존댓말을 써야 했습니다. 짐을 실을 때는 반드시 장갑을 꼈습니다. 차는 항상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해야 했습니다. 저는 성실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차를 점검했습니다. 타이어 공기압, 엔진 오일, 실내 온도, 좌석 상태까지 모두 확인했습니다. 술은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담배도 끊었습니다. 손님 앞에서는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5년이 지나자 회사에서 45인승 대형 버스를 맡겼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최고급 사양이었습니다. 가죽 시트, 개별 모니터, 냉장고, 안마의자까지 갖춘 버스였습니다. 한 대 가격이 3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 버스를 모는 기사는 회사에서 5명뿐이었습니다. 저는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대기업 회장님들을 모셨습니다. 골프장 가실 때, 지방 공장 시찰 가실 때, 임원 워크숍 때마다 저를 불렀습니다. 한 번 운행하면 회사는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제게 떨어지는 일당은 20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부심이 컸습니다. 저는 단순한 운전기사가 아니었습니다. 운송 서비스 전문가였습니다. 매너, 안전, 시간 엄수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습니다. 결혼도 했습니다. 딸 하나, 아들 하나를 낳았습니다. 아내는 제가 성실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매달 월급을 꼬박꼬박 집에 가져다 줬습니다. 월급은 350만 원 정도였습니다. 성수기에는 인센티브가 붙어서 400만 원이 넘을 때도 있었습니다. 평범하지만 안정적인 삶이었습니다. 2023년 봄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정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만 60세 정년이라는 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53이었습니다. 6년 뒤면 끝이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60 넘어서 저를 누가 써줄까요? 경비, 청소, 대리운전밖에 없을 것 같았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퇴직금 예상액이 1억 8천만 원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26년 동안 모은 돈이었습니다. 여기에 제가 따로 모아둔 적금 7천만 원을 합치면 총 2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돈으로 제 차를 사면 되지 않을까? 저는 26년 동안 최고급 버스를 몰았습니다. VIP 고객들을 모셨습니다. 서비스 노하우를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회사는 한 번 운행에 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저는 20만 원만 받았습니다. 480만 원을 회사가 가져갔습니다. 만약 제가 직접 차주가 되면 그 돈이 제 주머니로 들어오는 겁니다. 계산을 해봤습니다.
최신형 유니버스 프리미엄 에디션이 2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고급 사양이었습니다. VIP 고객을 태우려면 그 정도는 되어야 했습니다. 한 번 운행에 400만 원만 받아도 한 달에 10번이면 4천만 원이었습니다. 기름값 500만 원, 차고지와 보험료 200만 원을 빼도 3,300만 원이 남았습니다. 회사 월급의 거의 10배였습니다. 저는 인맥이 있었습니다. 26년 동안 모셨던 기업 비서실 연락처가 수십 개 있었습니다. 골프장 회원권 있는 회장님들, 정기적으로 지방 출장 가시는 임원들, 그분들이 저를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저를 지명해서 부르셨던 분들이었습니다. 직접 명함을 돌리면 일감이 들어올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회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거래하면 중간 마진이 없으니 더 저렴하게 모실 수 있다고 말하면 됐습니다. 26년 경력, VIP 서비스 전문성, 무사고 경력, 완벽한 매너. 모든 조건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저는 다른 일반 기사들과 달랐습니다. 프리미엄 시장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장에서 26년을 살았습니다. 성공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2023년 5월 저는 회사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6년을 더 다닐 수 있었지만 제 결정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만류했습니다. 강 기사님 정년까지 6년밖에 안 남았는데 왜 그러세요? 저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제 사정이 있습니다. 퇴직금 1억 8천만 원이 통장에 찍혔습니다. 여기에 적금 7천만 원을 합쳐 2억 5천만 원이 모였습니다. 경기도 화성 중고버스 매매단지로 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중고를 살 생각이 없었습니다. VIP 고객을 모시려면 최신형이어야 했습니다. 현대 딜러를 만났습니다. 유니버스 프리미엄 에디션 신차를 계약했습니다. 가격은 2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은색 메탈릭, 스마트 에어컨 시스템, 최고급 가죽 시트, 개별 USB 충전 포트까지. 회사에서 몰던 것과 같은 사양이었습니다. 4개월 뒤 출고했습니다. 새 차 냄새가 났습니다. 핸들을 잡는 순간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제 제 차였습니다. 차고지는 인천 부평에 월 60만 원짜리를 빌렸습니다. 명함을 500장 만들었습니다. 프리미엄 VIP 전세 서비스, 대표 강민준, 26년 무사고 경력, 최고급 사양 보장. 명함을 들고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예전에 자주 모셨던 대성그룹 비서실이었습니다. 회장님을 10년 넘게 모셨던 곳이었습니다. 비서실장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강 기사님 오랜만이십니다. 어쩐 일이세요? 저는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독립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직접 모시겠습니다. 비서실장이 명함을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근데 강 기사님 죄송한데 저희는 스타크래프트 회사랑 연간 계약되어 있어서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곳도 있었습니다. 한강산업 부회장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예전에 골프장 모시고 다녔던 분이었습니다. 부회장님, 저 강민준입니다. 독립했습니다. 앞으로 더 저렴하게 모시겠습니다. 부회장님은 잠시 뜸을 들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강 기사, 고맙긴 한데 요즘은 회사 차 쓰거든. 개인적으로 전세버스 부를 일이 없어. 전화를 끊고 나니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연락할 곳이 많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전화를 20통 넘게 돌렸습니다. 반응은 비슷했습니다. 회사와 계약되어 있어서요. 요즘은 그렇게 안 써요. 개인적으로 부를 일이 없어서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일감이 딱 2건 들어왔습니다. 한 건은 중소기업 워크숍이었습니다.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다른 한 건은 골프장 모임이었습니다. 4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총 700만 원이었습니다. 기름값 100만 원, 차고지와 보험료 150만 원을 빼니 450만 원이 남았습니다. 회사 다닐 때 월급보다 많았습니다. 하지만 기대했던 3천만 원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2개월째도 비슷했습니다.
3건의 일감으로 500만 원을 벌었습니다. 3개월째는 더 나빠졌습니다. 2건에 400만 원이었습니다. 통장에서는 계속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차고지 월세, 보험료, 생활비까지 합치면 한 달에 300만 원이 나갔습니다. 벌어들이는 것보다 나가는 게 더 많았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지인이 말했습니다. 강 기사님 플랫폼은 안 해보셨어요? 엑스버스, 버스타 같은 앱이요. 거기 등록하면 일감 많이 올라와요. 저는 그 앱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회사 다닐 때 일반 기사들이 쓰는 거라고 들었습니다. 저급한 시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휴대폰에 엑스버스 앱을 깔았습니다. 사업자 등록증과 차량 등록증을 올렸습니다. 승인이 났습니다. 앱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일감이 실시간으로 올라왔습니다. 서울 부산 편도 45인승 65만 원, 인천공항 픽업 35만 원, 수학여행 1박 2일 100만 원.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65만 원. 서울에서 부산까지 편도가 65만 원이라고요? 제가 회사에서 모실 때는 왕복에 4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편도만 해도 200만 원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65만 원이라니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는 서울 부산 65만 원짜리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마감되었습니다라는 글자가 떴습니다. 불과 2초 전에 올라온 일감이었습니다. 다른 기사가 먼저 가져간 겁니다. 다시 대기했습니다. 새로운 일감이 올라왔습니다. 대전 서울 편도 50만 원. 재빨리 눌렀습니다. 이번엔 성공했습니다. 배정 완료. 다음 날 대전으로 향했습니다. 중소기업 직원들이었습니다. 30명 정도였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편하게 입은 캐주얼 복장이었습니다. 저는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과거 VIP 고객을 모실 때처럼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손님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아저씨 왜 이렇게 격식 차려요? 편하게 해요.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앱에서 정산 버튼을 눌렀습니다. 총 금액 50만 원, 플랫폼 수수료 20% 마이너스 10만 원, 실수령액 40만 원. 10만 원이 그냥 사라졌습니다. 플랫폼 회사가 가져간 겁니다. 40만 원에서 기름값 20만 원을 빼니 20만 원이 남았습니다. 하루 종일 운전해서 20만 원을 번 겁니다. 회사 다닐 때 일당과 같았습니다. 2억 2천만 원짜리 최신형 버스로 20만 원을 버는 겁니다. 하지만 계속해야 했습니다. 안 하면 한 푼도 못 버니까요. 일주일에 서너 건을 잡았습니다. 산악회, 학생들, 저가 관광객을 실어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지방 산악회 아주머니들을 모셨습니다. 설악산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노래방 기계를 틀었습니다. 트로트가 시끄럽게 울렸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기사님 에어컨 좀 더 틀어주세요. 덥네요. 과거 제가 모셨던 고객들은 조용히 앉아서 신문을 보거나 노트북을 하셨습니다. 에어컨 온도는 제가 미리 맞춰 드렸습니다. 이제는 달랐습니다. 손님들이 이것저것 요구했습니다. 기사님 담배 냄새 나는데요. 기사님 운전 좀 천천히 해주세요. 멀미 나요. 저는 참았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4개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새벽 강원도 영월로 가는 일감을 잡았습니다. 기업 워크숍이었습니다. 왕복 80만 원이었습니다. 수수료 빼면 64만 원, 기름값 빼면 30만 원 정도 남을 것 같았습니다. 출발 전날 밤 차를 점검했습니다. 엔진룸에서 드득하는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전 같으면 바로 정비소에 갔을 겁니다. 하지만 정비소에 가면 최소 50만 원은 나간다는 걸 알았습니다. 내일 일감이 잡혀 있었습니다. 취소할 수 없었습니다. 취소하면 플랫폼에서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괜찮을 거야. 오일은 한 달 전에 갈았잖아.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에 출발했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손님들을 태웠습니다. 25명 규모였습니다. 고속도로에 올라섰습니다. 영동고속도로였습니다. 차는 잘 달렸습니다. 하지만 엔진에서 나는 그 소리가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횡성휴게소를 지날 때쯤 엔진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노란불이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손님들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목적지까지 아직 1시간이 더 남았습니다. 계속 달렸습니다. 영월에 도착했습니다. 손님들을 내려줬습니다. 워크숍 일정이 끝나려면 5시간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근처 정비소를 찾았습니다. 시골 정비소였습니다. 50대 정비사가 나왔습니다. 엔진 경고등이 들어와서요.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정비사가 본네트를 열었습니다. 엔진룸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장님, 이거 오일이 거의 없네요. 언제 갈으셨어요? 한 달 전인데요. 한 달 전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없죠? 어디서 새는 것 같은데. 사장님, 이거 오일 보충하고 정밀 점검 한번 받으셔야 할 것 같아요. 얼마나 나옵니까? 일단 오일 보충이랑 간단한 점검만 하면 20만 원이고요. 정밀 점검까지 하면 60만 원 나옵니다. 망설였습니다. 60만 원이면 오늘 일당을 다 날리는 겁니다. 일단 오일만 보충해 주세요. 정비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장님, 그러다 큰일 날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오일만 부탁합니다. 20만 원을 냈습니다.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영동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원주를 지나 여주 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퍽 차체 하부에서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동시에 버스가 울컥거렸습니다. 엑셀을 밟아도 속도가 오르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손님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기사님, 뭔가 타는 냄새 나요. 급히 갓길로 차를 몰았습니다. 비상등을 켰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엔진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손님들을 대피시켰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버스는 완전히 서 있었습니다. 견인차를 불렀습니다.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손님들은 추위 속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담당자가 화를 냈습니다. 기사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차량 점검도 안 하고 다니세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계속 고개를 숙였습니다. 결국 다른 버스 회사에서 대체 차량을 보냈습니다. 손님들은 그 차를 타고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고장난 제 버스 옆에 혼자 남았습니다. 견인차가 제 버스를 싣고 여주의 한 정비소로 갔습니다. 정비사가 엔진을 뜯어봤습니다.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1시간 뒤 정비사가 나왔습니다. 사장님, 이거 터보가 완전히 나갔습니다. 엔진도 열받아서 실린더 헤드까지 손상됐어요.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고칠 수 있습니까? 고치긴 해야죠. 안 그러면 못 움직여요. 근데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얼마나 나옵니까? 최소 1,400만 원입니다. 1,400만 원. 그 숫자가 귀에 꽂혔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정비소 바닥에 그대로 털썩 앉았습니다. 통장에 1억 6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1,400만 원을 여기에 쓸 수 없었습니다. 이미 6개월 동안 적자를 메우느라 600만 원을 까먹었습니다. 1,400만 원을 고치는데 쓰고 나면 1억 4,200만 원이 남습니다. 그 돈으로 계속 플랫폼을 하면서 적자를 메워야 합니다. 계산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비사에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 차 그냥 팔아야겠습니다. 정비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팔아요? 고치지도 않고요. 네, 이대로 팔겠습니다. 다음 날 1년 6개월 전 버스를 샀던 그 딜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버스를 판다고 했습니다. 딜러가 영월까지 직접 왔습니다. 고장난 버스를 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사장님, 이거 엔진이 완전히 맛이 갔네요. 이 상태로는 값을 제대로 못 받으세요. 얼마나 받을 수 있습니까? 딜러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최신형이긴 한데 고장 이력 있고 주행도 꽤 됐고요. 사장님, 정말 죄송한데 9,500만 원이 최선입니다. 9,500만 원. 1년 6개월 전에 2억 2천만 원을 주고 산 버스였습니다. 1억 2,500만 원이 날아간 겁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약서를 썼습니다. 9,500만 원이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버스를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제 전부였던 그 버스였습니다. 제 꿈이었고, 제 미래였고, 제 자존심이었습니다. 이제 남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산을 했습니다. 투자금 2억 2천만 원, 매각금 9,500만 원, 손실 1억 2,500만 원. 여기에 6개월 동안 까먹은 600만 원까지 합치면 총 1억 3,100만 원 손실이었습니다. 초기 자금 2억 5천만 원에서 1억 3,100만 원 손실. 남은 돈 1억 1,900만 원. 1년 6개월 만에 37%가 사라졌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아내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얼굴을 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차는요, 차는 어디 있어요? 팔았어. 아내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요? 엔진이 나가서 고칠 수가 없었어. 그냥 파는 게 나았어. 얼마 받았는데요? 9,500만 원. 아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9,500만 원이요? 2억 2천에 산 걸 9,500에 팔았다고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미쳤어요. 그럼 우리 손해가 얼마예요? 1억 2,500만 원이에요. 내가 뭐 했어요? 처음부터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당신 고집대로 했다가 이 꼴 났잖아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한 달을 방 안에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었습니다. 차고지도 이제 없었습니다. 버스도 없었습니다. 그저 집안을 배회하거나 동네를 걸었습니다. 아내는 저와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딸아이도 저를 피했습니다. 가족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신문을 보다가 작은 구인 광고를 발견했습니다. 인천공항 VIP 라운지 셔틀버스 보조기사 모집 월 180만 원 나이 제한 없음. 그 광고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보조기사였습니다. 메인 운전도 못하고 옆자리에 앉아서 길 안내만 하는 자리였습니다. 월 180만 원이었습니다. 제가 꿈꿨던 월 3천만 원의 60분의 1이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면접은 간단했습니다. 인사팀장이 제 이력서를 보더니 놀랐습니다. 26년 경력에 프리미엄 버스까지 모셨는데 왜 보조기사를 지원하셨어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이제 나이도 있고 큰 차는 부담스러워서요. 합격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출근했습니다. 회색 유니폼을 받았습니다. 가슴에 명찰을 달았습니다. 보조기사 강민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업무는 단순했습니다. 공항 VIP 라운지에서 호텔까지 손님을 모셔다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20대 김대리가 운전을 했습니다. 저는 조수석에 앉아 길을 안내했습니다. 다음 사거리에서 우회전하세요. 신호등 지나서 좌회전입니다. 26년 경력이 길 안내로 끝났습니다. 어느 날 VIP 라운지에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60대 남자가 나왔습니다.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과거 제가 10년 넘게 모셨던 대성그룹 회장님이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은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김대리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이 차에 올랐습니다. 저는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뒷좌석에서 회장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사 빨리 좀 가주게.
김대리가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백미러로 회장님 얼굴이 보였습니다. 예전에 제가 메르세데스 벤츠 최고급 버스로 모셨던 그 얼굴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옆자리에서 길만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6개월이 지났습니다. 통장 잔고는 1억 2,900만 원입니다. 매달 180만 원씩 조금씩 모았습니다. 더 이상 줄어들지 않습니다. 아주 천천히지만 쌓이고 있습니다. 아내는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습니다. 마트 계산대에서 일합니다. 관계는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딸 결혼 자금은 3천만 원밖에 못 줬습니다. 처음 계획했던 5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딸은 괜찮다고 했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26년 VIP 서비스 경력이 무슨 소용이었습니까? 프리미엄 시장은 이미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세상은 끝나고 있었습니다. 플랫폼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거기서는 경력도 서비스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오직 최저가만 중요했습니다. 저는 그 변화를 읽지 못했습니다. 아니, 읽고 싶지 않았습니다. 2억 5천만 원을 걸었습니다. 26년 인생을 걸었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1년 6개월 만에 1억 3,100만 원을 날렸습니다. 프라이드로는 먹고 살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월 180만 원이 가장 소중합니다.